전 세계 약 200여 개국의 플랫폼을 15,500개의 금융기관 파트너, 6,100만 개의 가맹점, 영업이익률이 놀라지 마세요. 60에서 70%. 60에서 70이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우량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강혜승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비자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비자 하면 이제 해외 왔다 갔다 할 때 받는 거랑 비자 카드, 비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비자라는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사이자 브랜드사입니다. 사실 이 비자라는 이름은 뭐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비자 정확히 어떤 회사입니까? 비자는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카드 부문으로 1958년에 뱅크 아메리카드로 출발한 것이 모태가 됐습니다. 금융회사의 어떤 부서였는데 독립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976년에 비자로 분리가 됐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현재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로 1위 카드 브랜드사입니다. 전 세계 약 200여 개국의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비자 브랜드 카드를 발급하는 15,500개의 금융기관 파트너, 그리고 6,100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들어도 사실 이 수치가 어마어마한데 이 한 금융회사의 부서가 독립했을 뿐인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군요. 그럼 이 비자가 수익을 내는 이 모델 어떻게 됩니까? 비자의 주요 수익 모델은 비자 브랜드의 신용 직불 환불 카드 보유자가 비자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발생되는 거래 승인 결제 처리와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제가 생각이 떠오르는 가장 근접한 국내 기업은 신용카드사입니다. 한국 신용카드사를 떠올리실 텐데요.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비자나 마스터는 4당사자 구조의 신용카드사입니다. 4당사자. 네. 어떤 구조입니까? 4당사자는 카드 회원이 있겠고요.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사, 여기서 발급은행으로 이름 꾸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매입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네 개군요. 비자는 거기 없죠. 발급사, 발급은행과 매입사 중간에서 연결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브랜드사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카드 회원의 신용위험은 발급은행이죠. 가맹점은 매입사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비자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의 카드사들은 대부분 3당사자 구조이기 때문에 발급은행의 역할, 매입사의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비자는 별로 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자는 그렇지만 이미 강력한 네트워크 또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죠. 그러면 비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나요? 영업이익률이 놀라지 마세요. 60에서 7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0이요? 네. 이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네. 신용위험을 지지 않고 그리고 캐펙스 부담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익률이 높은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마구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깔려져 있는 가맹점망, 이 네트워크가 강력하고 브랜드가 강력하고 회원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범접할 수 없다. 그러면 비자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건가요? 비자의 사업 영역은 글로벌 페이먼트 시장인데요. 글로벌 페이먼트는 다른 말로 바꿔서 비현금 디지털 결제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드라이버가 풍부하고 또 구조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성장 요인입니다. 비현금 결제 그리고 성장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글로벌 페이먼트 시장 말씀하셨던 이 비현금 디지털 결제 어떤 성장 드라이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성장 드라이버로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많이 들어본다는 것 같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근데 이미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는 방식의 결제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경우는 특히 그렇죠. 신용카드 시장이 제도나 여러 가지 정책에 힘입어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당연하게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여전히 현금 사용 비중이 높다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금 없는 사회로 가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급 결제 수단 중에서 현금과 수표를 쓰는 비중이 여전히 8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0%요? 그럼 사실 이 현금 없는 사회라는 말이 아직은 좀 무색할 수도 있는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가 특이한 경우인 거죠.
그럼 아직 현금 없는 사회로 이제 넘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정책적으로 좀 더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화폐는 발행이나 유통 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소지 시에 불편하고요. 또 분실 위험도 동반되죠. 그래서 각 국별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비현금 디지털 결제 비중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WHO에서도 전염을 막기 위해서 현금 결제 대신에 디지털 비현금 결제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언택트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이 금융 소외계층이 좀 많고 아직 그런 인프라적인 구축이 안 된 나라들은 그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신흥국의 경우에는 금융 포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특히 모바일 페이먼트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중국이 특히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이제 알리바바나 이 텐센트를 다룰 때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 어떻게 보면 비자의 이 모국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상황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금융 선진국이지만 가맹점에 카드를 꼭 수납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이나 규제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점, 식당 등에 가보면 카드를 안 받고 현금만 받는 경우가 많죠. 카드 결제 단말기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코스가 점점 보급될수록 현금이 아니라 뭐 카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비자 같은 네트워크사들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한국의 경우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요금 결제할 때는 탭투페이, 직접. 탭 하면은 결제가 된 거죠. 비접촉식 카드 결제 방식이 워낙 잘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서 작년 5월에 시범으로 깔기 시작했어요. 2019년 5월에 이 시범 도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2월 현재로는 미국 뉴욕의 지하철 버스의 약 30% 노선에서 이 탭투페이 결제가 가능한 상태고요. 올해 연말까지 완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물씬 듭니다. 의외로 우리나라가 결제 부문에서는 좀 고도화돼 있고 성장이 많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패스트푸드, 커피, 약국, 또 교통요금, 편의점 등등에서 결제 편리성 때문에 훨씬 더 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현금 냈던 부분이 비현금 디지털 결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활 밀착형 이 거래 방식의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고성장 중이죠. 자연스럽게 디지털 비현금 결제 시장은 따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저 전자상거래인데 뭐 직접 현금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19년 글로벌 리테일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침투율이요 14에서 15%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직 정답은 모릅니다만 중국의 경우 이미 25%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29%입니다. 아직 글로벌 리테일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올라가려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글로벌 시장이 지금 뭐 한국이나 중국 수준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비자 같은 네트워크사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페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카드 결제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은 발달 단계 아닌가. 카드 결제 시장은 이런 페이 시장으로부터 다 잠식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기도 하십니다. 일단 뭐 중국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성장세도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군요. 이렇게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비자의 이 성장세에는 악영향이 없을까요?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는 신용 공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좌 잔고 내에서만 결제 가능한 것과 대비해서 다음 달 카드 결제일 이전까지 입금만 하면 되는 약 1개월간의 신용 공여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할부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모바일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불 충전식,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돈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신용카드의 개념은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신용 공여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이죠. 신용카드를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고소득층이나 중산층 이상 고객들인데요. 카드를 사용할 때 받는 많은 리워드나 혜택들이 있습니다. 결제 습관에 고착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먼트가 생겨서 그리고 기술이 발달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은 열렸지만 그렇다고 소비 습관이 결제 패턴이 그렇게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액 결제의 경우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자의 경쟁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가맹점망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범용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이 파워 하나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비자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된다는 최근 성장 전략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머니 무브먼트 영역까지 다 진출을 해서 전체 타겟 가능한 시장을 확대해 간다는 장기 성장 전략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비자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이유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게 잘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뿐만 아니라 P2P 송금 그리고 가상화폐, 실시간 계좌 간 이체까지도 비자의 네트워크, 비자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비자의 고객들에게 모든 다양한 페이먼트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장기 성장 전략인 것입니다. 조금 집어봐도 될 리스크 포인트가 있다면요? 소비 경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 경기의 악화는 항상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국가별로 수수료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소송, 보안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비자의 다양한 강점과 그리고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자의 성장 동력은 첫 번째,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두 번째, 금융 포용 확대,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엔 덜 침투된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대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자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비자라는 회사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 방향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의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타, 다음에도 다양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